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벨리온에서 CFO를 맡고 있는 신성규입니다. 저는 오늘 생성 AI 시장과 AI 반도체에 대한 이해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이유는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미디어나 많은 비즈니스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사람들에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엔비디아의 GPU를 비롯해서 GPU의 어떤 대단한 어떤 성능이라든가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비싼 가격과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들에 대한 논의 또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은 생성형 AI의 가장 기반이 되는 그 인프라인 프로세서들, 반도체들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논의의 장에 있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결국엔 제너레이티브 AI와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키가 되는 AI 반도체에 대한 논의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를 느꼈고 그러한 내용을 오늘 한번 발표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제너레이티브 AI를 이제 설계하거나 서비스하는 엔지니어나 그런 기획자도 아니고 AI 반도체 엔지니어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리벨리온이라는 AI 반도체 회사에 초기부터 속해서 다양한 경험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하면서 이 분야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었고 그러한 배경을 토대로 이 생성형 AI 시장에서 AI 반도체가 갖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AI입니다. 생성형 AI를 뭐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쉬울까요? 그래서 챗 GPT에게 간단히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생성형 인공지능, Gen AI는 기존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여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이미지, 텍스트와 같은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의미한다라고 챗GPT가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겠지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해보았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말하자면 똑똑한 크리에이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제들을 토대로 이미지나 텍스트와 같은 걸 토대로 본인만의 버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AI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성형 AI에 대한 설명이나 사실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유튜브건 수많은 곳에서 사실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저에게는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AI라는 게 사실은 50년이 넘은 60년 정도가 되는 역사를 가진 기술적인 분야인데 생성형 AI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사실 얼마가 되지 않았고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AI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기술적 혁신, 기술적 발전이라고 하는 이 Gen AI 이전에 있던 AI는 뭐지? 라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것은 생성형 AI 이전에 있던 AI를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사실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챗GPT에게 물어봐서 대답을 찾았고요.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은 discriminative AI 또는 판별형 AI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판별하거나 또 식별하거나 구분하는 그런 성능의 AI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밑에 제가 예제를 써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에 대한 비교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썼었던 고양이와 개를 구별할 수 있냐라는 그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던가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의 센티먼트들 그러니까 음식점 리뷰가 이게 그래서 좋은 리뷰냐 중립적 리뷰냐 부정적 리뷰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구분을 하는 영역들을 쉽게 말해서 판별형 AI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너레이티브 AI 시점에 이 말을 제가 달리 표현해 보자면 생성하지 않는 AI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생성하지 않는 AI들만으로도 우리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삶의 어떤 질적인 수준 향상을 볼 수가 있었고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어떤 임팩트 있게 다가왔다기보다는 너무 자연스럽게 삶의 개선들이 있었고 저희는 알게 모르게 매일매일 이러한 어떤 판별형 AI들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지난 11월 챗 GPT가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챗 GPT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라고 하면은 아직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라고 하면 조금 더 쉬운 설명이 아마 될 것입니다. 작년 11월, 2022년 11월 말에 오픈 AI에서 챗 GPT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서비스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서비스라고 말하는 게 조금 어색할 만큼 우리에게 정말 큰 임팩트를 끼쳤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아래 보시는 초록색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이제 수많은 분들이 사실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100만 명의 유저를, 액티브 유저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보하느냐에 대한 지표입니다. 트위터가 2년 정도가 걸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분야에서 가장 빨랐던 인스타그램이 한 3개월 정도, 3개월 런칭되고 3개월 정도가 걸려서 100만 명의 유저를 확보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챗GPT가 5일 만에, 그러니까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가입자 수 100만 명이 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를 오른쪽 그래프로 보시면 더 이제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이제 지수 함수로 표현을 해본 것인데요. 넷플릭스가 됐건 트위터가 됐건 당연히 이런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챗GPT는 그냥 바로 하늘로 솟구치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100만 명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얻어갔다는 그런 표현이 좀 부족한 것이고 이미 100만 명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는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니즈를 가지고 있었고 수요가 있었는데 그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 챗GPT가 나온 것이고 그 서비스에 대중이 반응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사실 지금까지도 대단하다고 여겨진 어떤 인스타그램이라던가 그런 서비스들과 차이가 있는 열풍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5일 동안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100만 명을 이제 획득한 이제 챗GPT는 한 두 달 걸려서 1억 명 정도의 어떤 액티브 유저를 확보를 했고요. 지금 대략 찾아보시면 1억 5천만 명 정도가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2016년쯤 출시가 아니라 2016년쯤 우리에게 알려졌던 딥마인드의 알파고와 같은 것은 대중들에게 어떤 그 수많은 열풍이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맞지만 그것은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데모였던 것이죠. 마케팅이었고 전략이었던 것이지 서비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챗GPT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도 쓰셨거나 이제 자주 쓰시고 있을 만큼 우리에게 실질적인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된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제가 이제 하입이냐 트랜스포머티브냐라고 써놓은 것처럼 이제 챗GPT가 하입인지 단순한 어떤 이런 요란 법석인지 아니면은 실질적인 변혁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쨌든 큰 열풍인지는 저희 가까운 광화문 교보문고만 가봐도 충분히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화문 교보문고 가장 첫 번째 섹션에 챗GPT 아예 섹션이 꾸려져 있고 벌써부터 챗GPT와 같은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실생활에서도 그만큼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조금 더 진지하게 이제 들어가 보면 글로벌 회사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사활을 걸고 이 분야에서 지금 달려들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챗GPT가 출시된 이후에 구글은 바로 코드레드라는 코드레드를 사내에 발령하여서 이게 얼마나 큰 본인들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사내에 밝힌 바 있고 사내뿐만 아니라 저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구글이 이런 코드레드를 발령할 만큼의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챗GPT가 11월에 나온 이후에 2023년 초쯤에 구글이 바드라는 유사한 챗봇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를 하였고요. 이러한 챗봇 또는 대화형 생성형 AI가 아닌 이미지 생성형 AI들, 미드전이나 달-E 같은 것들도 너무나 지금 저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많은 분들이 즐겨 활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넘어서서 비디오에 대한 부분이 런웨이 ML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제 컴퓨터의 언어인 코드를 제너레이트하는 코드 제너레이터 같은 것들은 이미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의 IT 기업들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도 중요한 출시 발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내 그룹사들이나 IT 기업들도 이러한 생성형 AI와 관련된 것들을 개발하고 있거나 출시하고 있거나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1위 사업자인 KT는 미듬이라는 초거대 AI를 이제 곧 출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와 같은 경우는 이미지 생성 AI인 칼로를 출시를 하였고요. 네이버도 이제 한국어에 특화된 한국어 학습을 조금 더 많이 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하이퍼클로바 X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와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을 위한 AI라는 컨셉으로 엑사1이라는 것을 출시를 했고요. SK그룹의 경우에는 A.이라는 플랫폼 위에 각종 제너레이티브 AI 서비스들을 붙여가면서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글로벌에서 이렇게 구글과 말하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치열하게 사활을 걸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조용하다고 느껴졌던 애플의 경우에도 애플 GPT 등에 대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런 치열한 전쟁에 말하자면 참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들의 어떤 빠른 그리고
상당한 자본을 투입한 어떤 이런 움직임들과 우리나라 IT 기업들의 이런 출시 소식들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단순히 생성형 AI가 하이브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다른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은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2013년 정도쯤에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A16Z 안드레슨 호로위츠에서 월스트리트저널에 Software is eating the world라는 큰 아주 유명한 어떤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를 이제 본따서 ChatGPT is eating the world라는 어떤 문구들이 많이 사실 쓰이고 있고 그게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챗GPT는 Generative AI, 생성형 AI의 한 개의 서비스, 한 개의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선 저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가 정말 실질이 있는 대단한 지금 기술적 변화, 발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좀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성형 AI 마켓이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에 대한 그래프를 간단히 가져와 봤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그래프이고요. 2022년에 40빌리언, 그러니까 약 5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됐었던 이 시장은 약 10년 후에 1.3 트릴리언, 그러니까 1,700조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나온 블룸버그 자료이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연평균 성장률 CAGR로 치면은 40%가 넘습니다. 40%는 2년에 2배씩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40빌리언이 1,700조가 된다는 뜻은 30배 이상으로 시장이 커간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배씩 커진다는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또 사실 이제 이런 그래프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항상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런 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어떤 장밋빛 추정만 하고 이게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너무 이제 과대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고 캐주얼하고 좀 직관적일 수 있는 그래프를 오른쪽에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챗GPT가 5일 만에 100만 명의 유저를 확보하고 그 이후로 현재 한 1억 5천만 명까지 이제 성장을 한 상태인데 이 챗GPT 유저는 그럼 얼만큼 커질 것이냐라는 간단한 어떤 그 추정이 있습니다. 2027년쯤 한 5년 후가 되면은 7억 7천 명 이상이 챗GPT를 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8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10%는 챗GPT를 쓴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챗GPT는 생성형 AI 중에 단 한 개의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챗GPT만으로도 8억 명 이상의 인구가 이렇게 이제 이 서비스를 쓰는 정말 대중화된 서비스가 된다는 점을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성형 AI라는 섹션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본격적으로 이제 AI 반도체의 가장 큰 발전이라고 하는 생성형 AI 시대가 열렸다라는 점이고 이것은 단순한 하입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중들의 관심을 얻은 그런 차별점이 기존과 다른 점이고 중요한 건 저희들이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챗봇을 통해서 서치하는 것보다 저희가 챗GPT를 통해서 얻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양질의 정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고 그림을 그리고 이미지를 그리고 등등에서도 체감을 하고 있고 동영상을 하는 부분에서 체감을 하고 있고 이런 체감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그래서 각종 기대와 전망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어서 이제 이를 구현하는 이런 생성형 AI를 구현하는 AI 반도체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넘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써놓은 GPU 코스트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말하자면 1빌리언 이하 정도의 어떤 그 GPU 코스트가 들었다면 저렇게 이제 인원이 많아지면 30빌리언 정도로 이 서비스를 잘 구현하고 우리한테 체감되고 효용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뒷단에서 쉽게 말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돌려야 되는 컴퓨테이션의 양, 결국 코스트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수많은 장밋빛 전망들, 저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보여주는 우상향의 전망들이 있지만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코스트를 생각하면 사실 많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샘 알트만이 그 챗GPT를 출시하고 트위터를 여러 번 올렸는데 거의 출시하고 한 달 만에 올린 트위터에서 코스트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아이 워터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너무 눈물이 난다라는 표현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코스트에 대한 이제 바로 일론 머스크가
샘 알트만에게 물어봤죠. 채팅 엔터 한번 칠 때마다 너 코스트 얼마 드니? 라고 물어봤었고 그 즉답을 피한 그런 어떤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스트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AI 반도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아무래도 엔비디아를 토대로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엔비디아에 대한 장표를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Q2 실적 발표가 있었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고요. 매출이 88%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순이익도 9배 이상인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00불이 좀 되지 않는 엔비디아의 주식을 1000불까지 예상하는 그런 보고서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생성형 AI 이 수많은 열풍 속에 가장 주가가 크게 오른 것은 엔비디아의 GPU, 엔비디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올해 한 5월쯤 1 트릴리언 마켓 클럽이라는 곳에 가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총 1000조 넘은 회사들이 가입하는 그런 곳이고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를 제외한 회사들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빅테크들입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팀들이고 엔비디아는 여기서 8번째로 사상 최초로 사상 8번째로 1 트릴리언 마켓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반도체 회사 중에선 당연히 1위이고 최초이고요. 반도체 회사 중에 가장 레전더리인 인텔 같은 곳에 인텔의 시총을 제가 어제자 기준 찾아보면 140빌리언 그러니까 한 6배, 7배 정도 이제 엔비디아가 되는 거고 삼성이 500빌리언이 지금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2배 이상이 되는 시총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챗GPT 런치라고 써 있고요. 그전에도 상당히 올랐던 적은 있긴 하지만 챗GPT 출시 이후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르는 추이를 보시면 얼마나 이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과 엔비디아가 갖는 어떤 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AI 붐에 있어서 진정한 킹메이커는 엔비디아다라는 얘기를 흔히들 하고 있으시죠. 그렇지만 저는 사실 엔비디아 또는 GPU를 소개하러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 GPU의 그 다음이 되는 AI 반도체 또는 AI 가속기들을 설명하려고 나왔고 제가 속한 팀이 그런 분야를 연구하고 이제 개발하는 팀입니다. 현재 이렇게 엔비디아가 이제 정말 마치 챗GPT나 제너레이티브 AI 그래프처럼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생성형 AI를 실질적으로 구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실적인 대안이 엔비디아의 GPU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품귀 현상, 필수품, 금값과 같다, 이런 표현들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재밌는 게 사실은 자금을 펀딩을 하건 여러 가지 돈을 벌어서 자금을 조달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반도체를 사건 서버를 사건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게 얼마나 큰 엔비디아의 GPU가 자산이 됐냐 하면 엔비디아의 GPU를 담보 삼아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제 그 앞뒤가 바뀌었을 정도로 그만큼 엔비디아의 GPU가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엔비디아의 GPU는 기본적으로 또는 최초에 이제 출시될 때 그래픽 렌더링 유닛, 그러니까 그래픽 렌더링 프로세싱 유닛 말 그대로 그래픽 렌더링, 게임 그래픽 렌더링을 위한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졌었고 이게 CPU와 같은 어떤 그 직렬 연산이 아닌 AI 병렬 연산과 잘 맞아 떨어지면서 이 AI 붐을 타고서 크게 이제 성장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AI 시대 또는 생성형 AI 시대를 타겟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AI 시대를 잘 서포트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정말 많은 기여를 하고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 아주 쉽게 말해서 챗GPT 또는 제너레이티브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졌을 때는 좀 다양하게 고민해 볼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지점들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AI 반도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기엔 가장 쉬운 설명은 제가 봤을 때는 AI 연산을 잘하는 반도체가 AI 반도체입니다. AI로 만드는 반도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냐의 중심이 아니라 어디에 무엇을 잘하느냐의 중심으로 이 AI 반도체의 정체성을 봐주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AI 반도체를 CPU, GPU, NPU 이런 흐름에 맞춰서 NPU라고 흔히 또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AI 반도체는 AI 엑셀러레이터 즉 AI 가속기라고 불리는 게 정확합니다. AI 가속기, 가속기라는 의미는 무언가를 가속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CPU라는 이제 프로세서 옆에 코 프로세서로서 붙어서 본인이 맡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AI 워크로드 중에 본인이 가속해야 되는 어떤 워크로드를 할당받아서 그걸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AI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PU와 같은 범용 반도체가 이제 프로세서들은 이렇게 ASIC,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또는
목적의 도메인 스페시픽한 그런 반도체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되시겠고, 그러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AI 반도체, AI 가속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팀들 또는 회사들은 어디가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진영이 있습니다. 빅테크 진영이 있고 스타트업 진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빅테크 진영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구글과 같은 회사들이 인하우스 물량들, 자체 물량들을 위해서 주로 설계하고 내놓은 제품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의 TPU라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 2016년쯤 이제 처음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아마존은 AWS는 이제 트레이닝의 목적 또는 인퍼런스, 추론이라는 목적에 따라서 각각의 칩, 트라이니움과 인퍼런시아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생성형 AI 붐 속에서 메타는 MITA라는 메타 트레이닝 앤 인퍼런스 액셀러레이터를 출시를 해서 이 생성형 AI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메타도 뭔가를 만드는구나를 인식을 할 수가 있었고,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우 스트레이트포워드한 이름입니다. 메타가 만든 트레이닝도 하고 인퍼런스도 하고 그 둘을 가속시키는 반도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이었던 하바나 랩스를 인텔이 인수를 해서 현재는 인텔 하바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아마존과 같이 트레이닝이라는 목적과 인퍼런스라는 목적에 맞춰서 가우디, 고야 이렇게 두 가지 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애플이 M1, M2와 같은 칩을 만들고 있고 테슬라가 도주와 같은 칩을 만들고 있듯이 이런 빅테크들은 인하우스 타겟으로서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타트업 진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글의 TPU가 한 2016년쯤 나오면서 요 시점 유사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미국 등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바노바 시스템스, 세레브러스, 그래프코, 그록, 텐스토렌트라는 팀들이 있고,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인하우스 물량이 아닌 시장에 내놓을 어떤 AI 반도체를 이제 만드는 팀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겠지만 각각의 특색은 사실 매우 다릅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은 세레브러스는 이제 웨이퍼 스케일 엔진이라고 그래서 정말 웨이퍼 크기의 하나의 반도체를 만드는 걸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구글의 TPU 개발에 참여했던 분이 나오셔서 만든 그록 같은 팀도 매우 유명한 팀입니다. 그리고 CPU의 귀재이자 천재라고 불리는 짐 켈러가 파운더이자 CEO로 있는 텐스토렌트도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저희 리벨리온과 같은 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열된 이러한 팀들은 현재의 GPU가 도미넌트하고 있는 시장에서 그 다음을 노리거나 혹은 그 대체제로서 들어갈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AI 반도체를 그럼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반도체를 말하자면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나누자면은 아주 무식하게 표현하면 작은 놈과 큰 놈이 있습니다. 작은 거를 엣지, 디바이스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을 서버 레벨이라고 부릅니다. 서버 레벨, 디바이스 레벨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목적에 따라서 AI 인프라의 어떤 그 연산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트레이닝과 인퍼런스로 나눌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트레이닝은 훈련이고 인퍼런스는 추론,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트레이닝은 이제 여기 유즈 케이스 보시는 것처럼 AI 모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챗GPT를 이제 서비스 출시하기 위해서 챗GPT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챗GPT가 다 만들어지면은 그걸 출시를 해서 고객을 맞이하는 과정을 인퍼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인퍼런스 시장이 정말 미친 듯이 커질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는 트레이닝 시장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딥마인드가 알파고를 내놓았을 때도 알파고가 그 이후에 출시가 되어서 서비스를 하고 인퍼런스를 할 일은 없었습니다. 트레이닝해서 이세돌 구단과 한번 대전을 한 게 끝이었죠. 그래서 전혀 다른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키 커스터머 니즈라고 적어놓은 것처럼 여기서 커스터머가 아예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스루풋과 레이턴시라고 제가 적어둔 부분은 트레이닝은 모델을 빠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량, 이제 동시에 많은 걸 이제 연산을 해서 빨리 모델을 구축하는 게 중요해서 스루풋이라는 게 중요한 키 매트릭이라고 하면은, 인퍼런스는 레이턴시, 처리 속도 또는 지연 속도가 중요합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챗GPT에서 뭐 물어본 다음 엔터 쳤는데 대답 속도가 너무 느리면은 그게 서비스로서 퀄리티가 안 좋아지듯이 그런 레이턴시가 크리티컬한 영역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레이닝 분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펑션들을 서포트를 해서 빨리 모델을 잘 만드는 게 중요했다면, 인퍼런스는 제가 뭐 샘 알트만이 뭐 눈물을 흘린다 등등 얘기한 것처럼 이제 코스트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 걸 TCO 퍼스펙티브라고 할 수 있는데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트가 중요한 시점이 왔고 완전 다른 어떤 제품군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트레이닝과 인퍼런스에서 누가 강자냐라고 보면은 당연히 트레이닝은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AMD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 중에는 삼바노바 시스템즈 같은 조금 초기에 나온 팀들이 이 트레이닝 분야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퍼런스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빅테크들의 인하우스 물량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인퍼런스 분야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텐스토렌트라든가 그록 같은 팀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 한국에서는 저희 리벨리온과 같은 팀이 인퍼런스향 AI 반도체를 만드는 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퍼런스 시장이 커진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챗GPT 유저가 커지는 거고, 챗GPT 유저들이 커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활용하는 빈도도 더 양도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챗GPT 또는 이런 서비스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델들도 LLM이라는 그런 말처럼 초고대 모델들이, 언어 모델들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들이 커진다는 뜻은 뒤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아주 쉽게 표현하면 데이터 센터 또는 그런 곳에서 연산을 하기 위한 코스트가 더 증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트의 어떤 그 기하급수적인 증가 때문에 사실은 한 개의 업체가 단독적으로 독점하는 구조는 지속될 수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최적의 대안이 필요로 하는 지점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지점에 있어서 그러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또 보다 좀 연결시켜서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리벨리온은 한국에 베이스를 둔 AI 인퍼런스향 칩 메이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정체성을 AI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 앤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라는 그 가속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풀스택으로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2020년 9월에 설립된 이제 아직 3년이 되지 않은 신생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까지 1,1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재 90명 수준의 팀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약 30명 정도의 이제 박사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펀딩에 대해서 그래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국내 탑티어 정말 그 VC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서포트를 해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산업은행 스케일업 금융실 같은 퍼블릭에서 투자도 해주시고, 글로벌 투자자로서는 테마세계 파빌리온 캐피탈이 싱가포르에서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무척 중요한 것이 이제 저희 작년 이제 6, 7월에 이 투자 혹한기가 되는 시점에 저희의 전략적 투자자이자 이제 사업 파트너인 KT에서 저희의 첫 번째 사업적 전략적 투자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같이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년이 되지 않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2번의 칩을 테이프아웃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해서 매년 1개씩의 칩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빠른 엑스큐션 속도이고 개발 속도입니다. 이러한 개발 속도와 시장을 향한 속도는 생성형 AI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의 성장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말하자면은 현재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를 하면 반도체 기본적으로 쉽게 말해서 2년 정도의 어떤 파이프라인이 걸린다면 2년 후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이 개발 속도가 무척 중요하고, 이러한 빠른 개발 속도를 중심으로 저희 팀의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1년 11월, 그러니까 회사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라이트 트레이더라는 첫 번째 제품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파이낸스 마켓을 타겟으로 한 첫 번째 제품이었고, TSMC의 7나노 공정에서 선단 공정에서 제조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JP 모건이나 나스닥 같은 그런 월스트리트 고객들에서 샘플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켓은 사실은 니치한 마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코파운더이자 대표인 이제 박성현 대표가 이제 창업을 하기 전에 이제 있었던 마지막 회사가 이제 모건 스탠리였고, 거기서 퀀트 VP로서 말하자면 모건 스탠리가 원하는 특정 알고리즘과 연산을 하는데 가장 특화된 반도체가 무엇이 있을까를 직접 고민하던 역할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기회를 보고 시작을 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의 정체성이 담겨 있어서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현재 이런 월스트리트 고객들과 적극적인 어떤 논의를 통해서 사업적 진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아톰입니다. 삼성 5나노 공정으로 이제 개발한 제조된 올해 2월에 출시된 저희의 반도체입니다. 저희의 제품이고, 요새 리벨리온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면 모두 다 이 아톰에 대한 소식이라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 수많은 이제 어떤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올해 4월에 ML퍼프라는 벤치마크에 나가서도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지만, 그 설명은 사실 제가 여기서 지금 다 드릴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희 제품이 그 생성형 AI가 원하는 GPT가 이제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뜻인데, 트랜스포머 모델을 가속하는 국내 유일의 반도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T와의 어떤 선제적인 전략적 협업을 통해서 저희는 KT 데이터 센터에 이미 디플로이가 돼서 라이브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개발과 사업, 시장의 니즈가 결합되어서 그 개발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빠르게 엑스큐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있고요. 글로벌을 이제 찾아보더라도 이러한 데이터 센터 레퍼런스는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용화에 대한 내용을 꼭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예, 제가 간단하게 이제 랩업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는 단순한 하이브냐 아니냐에 대해서 최근에 그 엔비디아 젠슨 황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AI에 있어서 아이폰 모먼트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챗GPT는 단순히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AI 반도체를 통해서 생성형 AI는 꼭 현실화되고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AI 칩 마켓은 반도체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기회로 여겨지고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트레이닝에서 지금 인퍼런스로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바로 이 인퍼런스 시장이 열리는데 과연 준비된 팀들이 얼마나 되느냐이고 저희 팀이 매우 국내에 준비된 팀이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 여기에서 저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정말 생성형 AI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도 기술, 전략 또는 뭐 사업적 파트너, 재무적 파트너 등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서 빠르게 시장이 바뀌고 성장하고 정말 이 변화무쌍한 시점에 저희가 이 시장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빠르게 시장을 따라가고 이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에서 저희가 의미 있는 존재감과 꼭 한국을 대표하는 회사로서 의미 있는 어떤 지표를 삼으려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두서없는 설명과 약간의 사심을 섞은 이제 회사 소개에 대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